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명 주택 공급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총 11,758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는다라고 하네요. 지난해보다는 소폭 늘어난 수준으로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량을 배정했다라고 서울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분석 도와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바로 출발합니다. 이분 오셨습니다. 핫한 정보들 많이 분석해 주시는 분이시죠. LG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 오셨네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광수 이사께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기억해 주세요. 02-2077-6357번입니다. 그럼 먼저 이슈부터 분석해 볼 텐데 오늘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입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 모든 역에 역세권 청년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뒤에 내용들을 보실 테니까요. 역세권 주변에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토지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들을 보시고 내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역세권 청년 주택의 개념부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밑에 보시면 민간 사업자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 행위를 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주택들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그런 큰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주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절차 여러 가지 뭐 건축이라든지 인허가나 이런 절차들을 간소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금을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이 4가지의 큰 혜택들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면 역세권 내에 100%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2022년까지 8만 호를 공급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 승인 인가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한 3만 실 정도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한 5만 실 정도가 더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는 307개의 역이 있는데요. 307개 역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통과해야지만 이 혜택들이 있었었는데 나머지 통과를 못했던 40개 역에도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혜택들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역이 또 해당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뒤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서요. 우선 그 용도 지역이 변경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기존의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준주거지역일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상향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면적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인접 기준이라고 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역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들 중에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상향을 하면 용적률도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용적률이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은 40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40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올라가는 지역은 540%,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가면 540%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는 것은 내 땅의 가치가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가면
땅의 가치는 2배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역세권 주변에 내 땅이 청년주택 사업의 대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 땅 가지고만 안 된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인접 대지들과 같이 협업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서 내 땅의 가치를 꼭 찾아 먹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는 307개 역이 있는데 307개 역 중에서 기존에는 267개 역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교차역,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역, 그리고 폭 20m 도로에 위치한 역,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지금 이 혜택이 됐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서울 시내 오늘자로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307개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이 40개 역이고요. 지금 색깔별로 1호선, 2호선 이렇게 해서 조금 분류를 해놨는데 좀 눈여겨보실 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주변에 지금 집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호선 방화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뚝섬 유원 지역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2호선 신대방역, 그다음에 1호선 방화역 이런 곳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역들, 최근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 역 주변에 이렇게 풀리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인가 현황을 보시면요. 전체가 한 8만 실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총 사업지는 81곳이고 3만 1,000실 정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인가 완료, 사업인가 진행 중, 사업인가 준비 중 이렇게 해서 사업인가 완료된 현장들 중에서는 빠르면 올해 한 6월 달 정도에도 실제로 모집 공고를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시 307개 역에서 모든 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 청구역 도보 4분 거리,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4층 정보로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매매 금액 3억 1,6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5,600만 원 활용 시 실투자금 6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감안할 땐 실투자금 9,6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중구 신당동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서울의 중심축이잖아요.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의 입지적인 특징의 두 가지는 뭐냐면요. 2호선부터 6호선까지, 그러니까 2, 3, 4, 5, 6호선이 다 도보로 상당히 근거리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중구 지역, 그다음에 동대문구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기존의 상업 지역들로 대부분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 신축으로서의 희소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3호선 동대 입구역과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지금 5호선하고 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과도 도보로 4분이 걸리고요. 6호선과 그다음에 3호선 그 환승역인 약수역과도 도보로 한 6분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지금 동대문 역사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그리고 5호선, 4호선의 환승역인데요. 이 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하철, 대부분의 지하철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물건지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신라 호텔이 있고 밑으로 보시면 남산하고 한남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신축으로 공급할 곳들이 거의 없고 위쪽으로는 지금 CBD라고 해서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업지구들, 그다음에 업무지구들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CBD 지역과 상당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그다음에 임대 수요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무아톨도 근거리에 있고 그 주변 지역의 동대문 상권들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현장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건지 주변으로는
실제로 장충동하고 신당동인데 저희 물건지는 신당동에 속하고요. 바로 옆에는 장충동인데 지금 물건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곳은 아주 고급 주거지들입니다. 그래서 고급 빌라라고 하는 보통 30억대가 넘어가는 고급 빌라촌들이 형성된 지역이어서 인근에 와서 보시면 중국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터키 대사관 그리고 인근에 아주 경비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오셔서 꼭 답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중심 업무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CBD가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구 쪽에 YBD가 있고 그다음 전통적인 강남구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종로구 주변에 있는 곳들은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동대문 상권도 상당히 가깝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 패션 관광 특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동대문 상인들이 사실은 그 인근 중구 지역에는 특히나 주거 지역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인근에 이제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미 지하철 라인들은 보통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호재들이 앞으로 생겨날 호재들이 있지만 여기는 이미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돼 있고요. 그 인근에 있는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 국립의료원 미공단 부지 그리고 이쪽에서 보이시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자리 이런 곳들이 대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미 CBD 지역의 어떤 임차 수요들이 풍부하지만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입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 보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신축으로서의 희소성이 돋보이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현재 골조 공사가 3층까지 올라갔고요.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5층 중에 4층이고 좀 특별한 점은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바로 위에 세대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급 빌라형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큰 강점이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이고요. 보통 이제 1층에 외부로 돼 있는데 주차장이 내부로 들어간다. 이 점이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들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 인근에 보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고급 빌라들이 있는 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다고 하셨네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매 금액은 3억 1,6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5만 원인데 이것은 아주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신축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 책정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보시고 나서 실투자 금액은 대출 활용하시면 약 한 9천만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니까요. 중구 지역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위치가 좋은 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현장에서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은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 도보 1분 거리,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고요. 8층 건물 내 6층,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지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3,3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원 감안할 때 실투자금 약 3,300만 원, 월세시 보증금 2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할 땐 실투자금 6,300만 원 전망되고 있네요. 강동구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도 성내동 정보네요. 이사님,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 강동구에 있는 그 성내동 물건들을 보시면 그 천호역 주변에는 천호동 쪽으로 공급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희소성이 있는 성내동의 물건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호선하고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도보로 1분 거리에 있고요. 도보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뿐이 안 걸리는 아주 초역세권 준주거 지역에 지금 공급이 되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인근에는 신축 건물들이 와서 보시면 있는데 와서 보시면 대부분 다 그 기존에 있는 토지 주인이 본인이 가져가려고 그냥 짓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보시면 지금 8호선도 연장 공사 중이고요.
5호선도 지금 하남미사 쪽으로 가는 곳이 연장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하남미사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남양주들도 대부분 다 이런 교통 호재들을 가지고 그 가격의 어떤 상승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승의 중간에 지금 천호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호선을 이용하시면 종로 쪽으로 진출입이 상당히 좋고 8호선 이용하시면 강남 쪽으로 이용이 좋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삼성역과 잠실역 사이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도 상당히 거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천호역은 천호동의 어떤 낡은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지가가 그래도 좀 서울 시내에서 싼 편이었었는데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성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지적인 특징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 중에서 천호역 이 주변이 가격이 좀 쌌었던 이유는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이쪽 지역의 집창촌이라든지 아니면 낡은 시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바로 맞은편에는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현대백화점이 도보로 다 3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호선 그리고 5호선은 연장되고 있고 9호선도 4단계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세종고속도로 가는 서울 세종고속도로도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강동구 지역에서도 약간 저평가된 곳이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1인 가구들 중가들 중에서 강남하고 가까우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강동구가 1인 가구의 증가 비율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요즘 개발 이야기 정말 다양하게 들리고 있죠. 이곳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건물을 만나봐야 될 텐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전체 8층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8층 중에 6층에 위치해 있고 현장에 와서 보시면 골조 공사는 8층까지 다 올라와 있고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구조는 방 1개 그리고 1.5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방 하나 그리고 넓은 거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층형 침실하고 복층형 창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욕실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오시면 층고가 4m가 넘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일반적인 1.5룸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복층에도 또 복층형 창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향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상황들 꼭 현장에 오셔서 직접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다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내 준주거 지역들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건축주가 토지를 좀 싸게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 상황들 인근에 있는 비교 물건들과 가격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1.5룸 구조네요. 또 복층 침실도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격 메리트도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 금액은 2억 3,3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되는 금액은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3,3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면 약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층형 1.5룸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비교 물건들과 비교해도 희소성도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직접 오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일부 함께한 유광수 이사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주제는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저평가 역세권 투자 전략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논현역 5번 출구 더원빌딩에서 열리니까요. 02-2077-6357번으로 문의 주세요.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유광수 이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